전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제 전생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슨 생을 살고 어떤 체험을 했었는지 너무 궁금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대략 4년 전부터 전생들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전생을 기억해내려고 막 뭘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었어요. 물론 상의자님이 알려주신 거겠죠. 저는 대부분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일반 꿈이랑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우선 꿈 자체가 엄청나게 생생합니다. 제가 무슨 드라마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돌아가는 방식과 인물 간의 관계도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어요. 거기에 수반되는 감정들까지도 정말 생생하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일어난 일 혹은 방금 5분 전에 일어난 일처럼 아주 선명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기억이 날 만큼 생생합니다. 다른 분들은 전생이 어떤 식으로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전생이 기억날 때 동화책 이야기 읽어주듯이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었었어요. 디즈니나 애니메이션 보면 동화책이 막 펼쳐지면서 옛날 옛적 아주 오래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나레이션이 나오고 펼쳐진 동화책 속으로 확대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잖아요. 저는 대부분 전생이 기억날 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특이한 꿈을 꿨다. 근데 왜 이렇게 생생하지? 감정은 또 왜 이렇게 실제같이 느껴지지? 했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전생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전생이 기억날 때 그 인물의 전체 생을 전부 보여주진 않고 전반적인 흐름들, 이 인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성격으로 무엇을 중시하며 살아왔는지는 직감으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생에서 중요한 부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면서 보여져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고 거기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생이 기억나면 제가 맡은 역할의 감정만 강하게 느껴져요. 그때 생에 있었던 다른 주변 인물들의 감정까지는 짐작은 가지만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상세히는 모르는데 그때 한 번은 제가 너무 감정 정화가 안 되길래 답답한 나머지 상의자님한테 아예 그 생 전체를 제게 알려달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었어서 그래서 그때만 특이 케이스로 그 존재의 생이 전부 요점 정리하듯이 빠르게 보여졌었어요. 제 감정뿐만 아니라 그 전생 속에 있었던 다른 주요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직접 제가 다 실제로 겪은 것처럼 느껴지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생이 떠오를 때 너 전생 궁금했었지?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상의자님이 알려주고 저 또한 맞다 나 저 때 이랬었지 하면서 추억 회상하듯이 기억을 떠올리고 웃으면서 이야기 되어지지는 아쉽게도 못합니다. 내가 전생에 처리하지 못했던 감정이 정화가 되어지고 내 의식이 더 높아져서 이 모든 게 진짜 가상현실이고 체험의 일부분이다 라는 걸 정말 가슴 깊이 인지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 일타쌍피입니다. 이 전생이 나에게 기억이 났을 때는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심심풀이 땅콩으로 추억에 젖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여러 생에 걸쳐 해소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제는 딱 마주해서 이 감정을 느끼고 해소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미 미루고 미뤄서 이번 생까지 온 거예요. 이 감정들은 저절로 없어지거나 오래되었다고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든 죽을 것 같아서 억눌렀든 어떤 이유에서였든 간에 내가 무시하고 억눌렀던 감정들은 어차피 내가 정화해야 되는 내 몫이기 때문에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생에 내가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보다는 더 큰 감정, 더 커진 분리된 자아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전생의 기억이 났다. 어느 생인지도 모를 까마득한 전생의 기억들이 지금 뜬금없이 막 떠오른다 하면 여태 내가 미뤄왔던 숙제들을 다
다시 할 때가 되었다는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전생 기억 안 할래. 전생 기억나봤자 좋은 것도 아니잖아.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또 그건 아니에요. 전생이 기억이 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우선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번 생에 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쟤만 보면 내가 계속 두렵고 눈치를 보게 된다든지, 혹은 이상하게 쟤만 보면 기분이 안 좋고 평범한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고 비꼬는 것 같아. 이렇게 현생만 봤을 때는 도통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감정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제 경험 중에 하나를 예로 들자면, 제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뭐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운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적으로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나를 왕따시키고 무시한 것도 아닌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 들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감정이 저를 압도하면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죠. 왜냐면 현생에서는 내가 저 사람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감정만 이렇게 엄청나게 휘몰아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감정도 느껴보고 거울 명상도 해보고 미용고사도 해보고 그렇게 다 해봤는데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저 사람과 무슨 원수지간이길래, 전생에 나한테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거지?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어떻게도 못하고 그저 그냥 이 감정을 휘둘리며 있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순간적으로 그때의 전생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뭔지 알고 나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를 했었는데 그게 당연한 거였구나 납득이 가더라고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저는 남자였고 어떤 단체 생활, 그러니까 직업군인인지 아니면 경찰인지 여튼 그런 남자들이 많은 단체 조직 생활에 속해 있었어요. 집은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가난했고 아빠 없이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웠어요. 대신 인생이 계속 술술 잘 풀려서 여전히 가난은 했지만 어린 나이에 승진도 계속 할 만큼 탄탄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성격도 좋아서 어느 무리를 가도 다 사랑받는 약간 엄친아 같은 그런 잘난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동료들과 일상 얘기를 하다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했었고, 그 말을 오해해서 들은 어떤 존재가 저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소독약인지 농약인지 개미약 같은 걸 음료에 타서 몰래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의심 없이 그걸 마셨고, 마시자마자 순간적으로 온몸이 전부 마비가 됐었는데, 그런 저를 그 사람이 엄청나게 때렸었어요. 뼈가 부러지고 몸을 아예 못 가눌 정도로. 그 사람도 옳은 행동을 한 건 아니었는데 여튼 그래서 저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숨만 겨우 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는 아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불구가 되었으니까 밥도 못 삼키고 자기 탓이라며 계속 울고, 애는 아프다고 고통 속에 있고, 안락사는 또 못 시키고, 가난하니 병원비는 계속 빚으로 불어나고, 저는 의식이 잠깐 돌아오면 나 좀 제발 좀 죽여달라고 안락사 해달라고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그 당시에 저도 엄마도 정말 눈 떠있는 지금이, 이 현실이 지옥인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었는데, 그때 저한테 농약을 먹이고 때렸던 존재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유 없이 화가 엄청나게 났던 저 존재였던 거예요. 그때 납득되지 않았던 이 모든 퍼즐이 다 짜맞춰지면서 저한테 올라온 이 엄청난 살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또한 이해가 단번에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이 났다고 해서 그래, 이건 다 체험이니까 그땐 그런 체험을 했었구나, 난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면서 나한테 올라오는 감정도 정화하고 이렇게는 바로 못했었어요. 그때
그때 나를 가해했던 존재가 내 앞에서 저렇게 버젓이 잘만 살아 움직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당장 돌이라도 집어와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던 걸 복수하고 싶다는 살기가 저한테서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붙잡고는 있었는데 순간 방심한 사이에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아서 최대한 그 사람을 피해 다녔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나의 체험들이었고 전생에 있었던 나와 현생의 나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고 그 사람 또한 전생의 그와 현생의 그는 다른 존재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머리랑 마음이랑 다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 다니기는 했는데 행동만 그렇게 한 거고 저한테 올라오는 감정들은 억누르지 않고 전부 다 바라보고 느껴주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정화를 하며 보냈었어요. 사람 없는 곳에 주차해 놓은 다음에 차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온갖 욕들부터 시작해서 저주를 엄청 했고 그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온갖 험한 말들 다 퍼붓고 주먹으로 막 치고 수건 입에 물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도 너무 서러워서 한참을 그저 울기도 하고 물론 이 모든 상황과 감정은 내가 지금 감정 정화를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도 하고 감정도 느낀 거였어요. 엄마랑 제가 영성을 같이 시작해서 이런저런 영적인 대화도 같이 하는 사이인데 그때 전생에서 있었던 엄마가 지금 제 현생의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떠오른 전생을 엄마한테 말을 했었고 제 말을 듣고 나서 엄마도 그때의 생이 떠올라서 그때 서로 막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기도 했었고 아니면 그때 생에 못했던 말도 서로 하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그때의 감정을 정화했었고 저는 저대로 그때 놓쳤던 감정들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이 이번 생에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 듣게 됐었는데 마냥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전생에 겪은 고통과 아픔을 저 사람은 이번 생에 겪으면서 저 슬픔 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저 사람이 이번 생에 아픈 일을 겪었다고 어휴 쌤통이다 저건 당해도 싸. 내 아픔에 비하면 너는 더 당해야 돼. 아니면 카르마의 법칙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했으니까 이제 딱 공평하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뭔지 아니까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저 존재가 좀 짠해지면서 화가 좀 누그러지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엄청난 살기의 감정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정화가 되어지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 피해자로 살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생이 단 한 분도 없었던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피해자의 생도 체험해보고 가해자의 생도 체험해보면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며 의식을 확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상향다선의 흐름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며 나를 가해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체험이니까. 대신 나에게 올라오는 이 감정을 느끼고 정화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 존재를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용서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실은 이 용서는 나를 가해하는 존재를 용서한다기보단 그때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피해자라면 분명 어느 생에서는 나도 똑같이 누군가를 가해했을 가해자의 체험이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때의 나의 행동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체험이었다 하더라도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한 그 행동이, 말이 그들에게 날카로운 상처가 되었음을 그때의 나를 용서하고 그때의 피해자 체험을 잘 해준 나의 연극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참여해준 존재들에게 용서와 고마움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의 체험과 가해자의 체험을 둘 다 체험해 봄으로써 둘 중 어느 한
한 감정에도 치중하지 않고 두 감정 모두 다 온전히 느끼고 정화함으로써 나는 초월을 하는 거예요. 3차원의 이원적이고 선형적인 매트릭스들을. 그래서 전생이 기억나고 안 나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현재 나에게 올라오는 감정들을 다 온전히 하나하나 느끼며 마주하고 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생을 알아도 나한테 지금 올라오는 감정들을 정화해야 된다는 건 바뀌지 않고 전생을 몰라도 나한테 지금 올라오는 감정들을 정화해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전생이 기억나면 좀 더 선명하게 감정들을 정화할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전생의 기억과 상관없이 현생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꺼림직한 존재, 유난히 내가 불편해하는 존재, 서로 상극이어서 안 맞는 존재, 다 이런 케이스들이 전생에 내가 이 존재들과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나한테서 감정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감정 정화 작업을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뭐 농약을 먹이고 뼈가 부러지고 식물인간이 됐고 이런 말들을 좀 거북하게 들으실까봐 솔직히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걸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부 말을 했고요. 실은 저의 몇몇 전생들은 이것보다 더 참혹하고 처참한 생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말을 했다가는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 안녕.